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안 되죠. 예.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주가가 높을 때 호재를 믿지 말고 주가가 낮을 때 악재를 믿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대답하는 게 아니다. 흔들리고 있는 건 네 마음이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영상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마인드와 심리입니다. 이 마인드와 심리, 제가 투자 마인드가 바뀌었던 게 그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뭐 주식 강의는 아닌데 제 투자 마인드를 바꾸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는 뭐 주식에서 국한된 건 아니지만 주식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인드와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삼아 봤는데요. 제가 본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런 구문이 있었어요. 성공한 트레이더는 이제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스스로의 그냥 별칭을 현실주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이름도 현실주의자 TV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성공한 그냥 트레이더가 됐어요, 별명만으로. 예. 일단은 이 주식시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 파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 때 이거 주식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안 되죠. 예.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진짜. 왜 떨어질 주식을 사시죠? 그럼 공매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팔 때 이게 난 뭐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뭐 익절을 하시면 꼭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파시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셨다는 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사셨을까요? 이거 곧 떨어질 거니까 내가 사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 아는 동생 한 명이 저쪽 사당 쪽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때가 2년 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살 때 팔던 분이 이 아파트, 이쪽 아파트가 곧 폭락할 것 같아서 파는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거래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뭐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뭐 그런 말하고 갔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년 전부터 서울 집값이 엄청 올랐죠. 예. 뭐 그분도 뭐 이득을 보고 팔았겠지만 뭐 제가 아는 동생도 뭐 이익 상태죠. 뭐 곧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이익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걔도 살 때 뭐 난 뭐 이 집에서 평생 존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샀을 수도 있지만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인드로 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컴퓨터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직구가 아니라서 직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팔면은 꼭 사람이 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왠지 그냥 시장이나 컴퓨터랑 거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고 팔고 할 때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싶지만 호가창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 호가에 만주가 안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10단 호가 안에. 그러면 진짜 골 때리죠. 팔고 싶은데. 저도 그런 주식 하나 있었거든요. 팔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안 돼요. 예. 제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종목은.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란 말 아시죠? 이거 거의 주식 격언이거든요. 거의 명제예요, 명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뉴스에 사고 소문에 팔아라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저 이거 굉장히 그냥 뭐랄까 몸에 체득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저는 정말 뉴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 때 호재를 믿지 말고 주가가 낮을 때 악재를 믿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뉴스랑 연관된 거잖아요. 호재 악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뉴스에서 나옵니다.
뭐 찌라시도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비밀리에 돌고 있는 뉴스. 그러니까 높을 때 호재가 땅 터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라젠 분석했을 때도 그 11만원 찍을 때 GIC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로 쏙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팔았거든요. 그 매매 마크 보시면 알잖아요. 전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팔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 악재를 믿지 말라. 저 주가가 낮을 때 악재가 뜨면 삽니다.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악재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악재가 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는지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주가가 낮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나오는 악재는 뭐랄까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겠죠.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뭐 부동산이 폭락했다. 근데 갑자기 또 IMF가 터진다. 그런다고 해서 더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어요. 아무튼 이거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주식은 심리와 타이밍 싸움입니다. 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막 펀더멘털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거래. 주식의 기본적인 단위는 거래입니다. 거래. 트랜잭션이죠. 경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경제를 10분 만에 이해하는 영상인가? 그 영어로 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링크 해볼게요. 링크가 가능하면. 아무튼 이 주식의 기본 단위는 거래예요. 무조건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뭐 차트, 뭐 매수 기법 다 떠나서 어찌되었든 거래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주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리와 타이밍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팔잖아요. 정해서 사고. 그리고 사고 팔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와 타이밍 싸움인데요. 심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모든 액션, 액티비티에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스포츠만 해도 심리가 거의 뭐 9할이죠. 뭐 스포츠 선수들 심리 흔들리면 막 지고 기록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심리가 9할이고요. 나머지가 뭐 기술, 뭐 기법, 경험, 그 다음에 뭐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 영업이익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러 이제 전쟁터에 왔으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뉴스에 관한 얘기도 이런 거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본인의 기준 원리 원칙을 정했으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거래의 신 혼마 문헤이사라는 사람이 있죠. 저 이 혼마 법전을 좀 많이 봤는데 거의 그 인쇄해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혼마 문헤이사의 법칙이 있어요. 그 일화가 있는데요. 혼마 문헤이사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가 원래 거래하던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했는데 이제 대도시로 가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절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님이 혼마 문헤이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라고 하니까 뭐 바람 때문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스님이 결국 대답하는 게 아니다. 흔들리고 있는 건 네 마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혼마 문헤이사가 그걸 듣고 이제 큰 깨우침을 받고 돌아가서 승승장구했다고 하는데요. 뭐 역사적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말이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예정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정된 대로 잘 가고 있지만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멀리서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가까이서 초봉, 분봉, 막 틱봉으로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게 심리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기조를 가지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어요. 그냥 제 원칙입니다. 당일 손절하면 쉰다. 메이저 신문사가 아니면 안 본다. 뭐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한다. 몰빵하지 않는다. 절대 존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요. 제가 A라는 종목을 선택했어요.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다. 뭐 터닝 어라운드 할 것 같다.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딱 믿고 뭐 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떴어요.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올랐건 떨어졌건. 근데 여기서 또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네이버 토론방인가 거기서 얘기했는데, 네이버 토론방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를 샀어요. 현대건설을 샀는데 경협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경협주의 모멘텀이 없어졌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진짜 곧 막 트럼프랑 막 김정은이 막 핵 쏘고 막 싸울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점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 토론방을 보면 다들 이제, 야, 현대건설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튼실한지 아냐. 이 기업은 경업주가 아니야. 이거는 펀더멘털로 가는 그냥 아주 우량주야.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데요. 그런 원칙은 그 정말 그 셀럽들이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거 잘 정리하셔서 본인이 체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심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중심리.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것도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뭐 나름 뭐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리더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제가 심리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혼란스러울 때 좀 리더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겠죠. 뭐 혼란할 때 그분이 딱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타나서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뭐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할 때 리더를 찾는데, 특히 주가가 만약에 폭락하고 있어요. 뭐 진짜 뭐 하한가 갈 기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를 찾아가요. 네이버 토론방, 뭐 그다음에 뭐 다음 게시판, 뭐 박스넷 이런 게 있죠. 거기 가서 사람들 글을 막 체크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랑 맞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본인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아니다, 이건 지금 흔들기다, 뭐 세력이 뭐 아유 시원하게 빼내, 뭐 운전 뭐 거칠게 하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떨어져서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리더를 찾아가요. 그 상황에서 나타난 리더의 말을 듣고. 근데 그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나중에. 제가 그때 트래킹 해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글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심리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주가가 높을 때 더 올라간다라는 마인드, 그 다음에 주가가 낮을 때 더 내려간다, 이거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다고 해서 샀는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바닥이라고 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 이거 더 갈 거야 라고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때 사면.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주식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습니다. 불마켓,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 이 차트만 보고 사실 건가요? 뭐 산다고 생각하시는 강심장이 있으실 수도 있죠. 저 이 당시에 못 샀습니다. 이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인데 제가 이 주식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못 샀어요. 정말 사고 싶어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상패까지는 아니지, 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뭐냐 하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인데 저 타이밍 이후에 40%가 올라갔어요. 60%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아무도 매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점일 때 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 어제까지 40%가 올랐어요. 저는 어디서 샀지? 저는 이쯤에서 샀나? 뭐 아무튼 뭐 이쯤에서 샀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팔고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 주식이 4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타이밍인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아무튼 이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게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온갖 악재가 넘쳐날 때가 딱 사기 좋을 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재를 보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 주식은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매수는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저는 추천드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대신 제가 직접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주식은 그렇고요.
40%가 올라갔습니다. 예. 하지만 저걸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잘 잡으셔야 되고 시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주식 투자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이게 목숨 거신 분들 되게 많아요. 뭐 폭락하면 게시판 가면 막 한강 간다, 뭐 택시 잡는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한강형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문상 왔습니다, 이렇게 약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인데 육개장 퍼뜩 내오거라 이러고. 주식 투자에 목숨 걸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세요. 주식을 투자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투자해서 당신이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고. 저 그 말이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도 잠 못 잔 적 많아요. 진짜 악몽 꾼 적도 많고, 막 내일이 뭐 막 미사일 쏠 것 같고 막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투자해야 돼요. 그 직장인이시면 정말 현업에 충실하시면서 투자를 해야지 주식 때문에 현업에 지장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진짜 이게 심리의 구할인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 그대로 심리잖아요. 심리가 조급해진 겁니다. 충동 매매하고 추격 매수하고 내동 매매하고 자진 손절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추격 매수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덜 리스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봉 매수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음봉 때 사라고. 근데 꼭 사람들이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사요. 이게 지금 안 사면 평생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 당시에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하지만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이 조급함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동 매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낚시하듯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이 가격이 올 거야.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예. 안 사면 돼요. 주식시장에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2,000개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목매지 마시고 한 종목이 떡상하면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다른 주식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전문가분들 영상 보면서 어떤 주식이 좋은지 판단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예, 뉴스도 믿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하는 이 말도 믿지 마시고요. 다른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본인만 믿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리 원칙을 일단 만드셔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는. 나는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원리 원칙을 만드세요. 간단하게라도.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MACD가 영선을 돌파하면 산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산다.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리 원칙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극에 달하면 산다. 이런 원리 원칙을 만드시고 꼭 그걸 지키세요. 그게 꼭 없어지면 사람들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요. 5일 이동평균선에 맞으면 손절해야지라고 하다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니야, 11선까지 지켜보자. 그러다가 이제 21선까지. 사실은 61선이 세력선인데 61선까지. 아니야, 이거는 장기 평선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세요. 이 유연한 마인드는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연해지시면 안 됩니다. 원리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죠.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변덕쟁이에요. 지금 현재 저도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지만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옆집 아저씨나 제가 바지 벗고 투자해도 무조건 따는 장입니다. 왜냐면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이 좋고 인터넷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잡기술이 좋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또 다시 꼬꾸라지면 곰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잃는 거예요. 시장에 순응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답니다. 주식에선. 시장을 거슬러서 나는 이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잃는 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마인드나 좀 기법 같은 거, 배워야 될 거, 이런 거를 설명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주식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옆에 책상에도 지금 한 100권 정도가 있는데, 이 책 중에 심리책이 되게 많아요. 저 인문학 심리책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주로 참고했던 책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추천드릴 만한 좀 레벨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오른쪽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금방 읽으시니까 이 두 가지 책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 주세요. 예, 제가 아는 한 무조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빠르게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넘어간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이 찍을 거고요. 댓글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많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주말이고요.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생각하셨으니까 이거 보셨겠죠. 주식은 잊으시고 평일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